안녕하십니까. 연방국세청 IRS에서는 지난 수년간 낮은 세무 감사율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와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AICPA, 그러니까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연방국세청 IRS의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디비전의 최고 책임자인 딜런 해리스 국장은 2021년부터 세무감사를 50%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감사는 맘앤팝 비즈니스와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비즈니스는 물론 인베스트먼트 펀드에 이르기까지 세무감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금년에는 세무감사가 예년보다 많아질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국세청은 이미 고소득자의 세무감사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저소득자들의 경우 Earned Income Tax Credit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을 지난해 10월 20일자로 연방국세청 인터넷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오늘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이 국세청의 감사 확대 발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 이런 감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방국세청 IRS의 해리스 국장은 AICPA 행사에서 IRS는 파트너십은 물론 모든 패스로 엔티티에 투자한 투자자들 감사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스로 엔티티라는 것은 파트너십, LLC 그리고 S코퍼레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스로 엔티티들은 법인 자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나 파트너 그리고 멤버들로 소득이 이전되어서 개인 차원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트너십, LLC 그리고 S코퍼레이션을 감사할 때 투자자 개인들까지 세무감사를 예년에 비해 50% 확대 감사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해리스 국장은 이렇게 감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2월까지 스페셜라이즈된 감사관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난해 10월 20일자로 세무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와 함께 소득이 높을수록 세무감사 걸릴 확률이 높다는 내용을 자세히 공지했습니다. 이 연방국세청 IRS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감사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에서 발표한 2013년부터 2015년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감사 통계를 보면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는 1% 미만입니다만 50만 달러 이상 소득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약 1.5%에서 최고 12%까지 높은 감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소득을 마이너스로 보고하는 납세자들의 감사율이 약 4.5%에서 13%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에게 지급되는 Earned Income Tax Credit을 신청한 납세자들의 경우 매년 30만 명 정도를 감사하고 있고 서류 감사에 한 건당 약 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서를 감사해 보면 약 50%의 실수를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한 Earned Income Tax Credit이 매년 17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방국세청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감사 통계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많은 고소득자들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고소득자들의 경우는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 등 복잡한 구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방국세청에서 감사대장을 선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소득별로 또는 인더스트리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무작위로 선별해서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금액을 넣는 칸에 국세청은 고유번호와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통계내어서 점수가 높은 납세자부터 감사를 통보하는 방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부금이라든지 소득에 비해서 공제가 지나치게 많다든지 월급자가 자영업 형태의 세금 보고 스케줄인 스케줄 C를 통해서 지나친 공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감사 대상으로 픽업하는 주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기초로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감사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어쨌든 감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전화로 절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서신 후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혹시 국세청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해서 세금을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를 한다든지 또는 감사가 걸렸으니 개인정보를 보내라든지 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이것은 100% 사기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서신을 받으면 그 다음은 감사관과 인터뷰를 하고 감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관이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답변하는 것을 뒷받침할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감사관이 내린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납세자의 주장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사는 여기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납세자나 국세청이나 모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피하게 됩니다. 연방국세청 세무감사는 일반적으로 한 해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금 누락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 규모가 적지 않다면 감사관은 세무감사를 그 전에 또는 그 다음에로 확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무감사가 걸려서 추징당하지 않을 확률은 2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오래전 얘기이고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으로 인해서 그 비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국세청으로부터 감사가 걸렸다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추징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무감사의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세무감사를 확대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해로의 세무감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가 관련된 여타 법인으로 감사가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징을 최소화하고 감사의 확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관과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노련한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무감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법을 기초로 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간혹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대처했다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무감사관과의 첫 인터뷰부터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무감사관에게 자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세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세무감사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세무감사가 걸렸다고 지나치게 겁을 먹는 것도 금물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잘 준비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무감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2013년에 출간한 세무감사 이제는 자신 있다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책은 279쪽으로 세무감사가 어떻게 걸리게 되는지, 세무감사를 걸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국세청 감사관들은 감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는지, 세무감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비롯한 납세자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006년에 발간한 부자들이 알고 있는 절세의 비밀 책 역시 미국에서의 비즈니스는 물론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과 절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책이어서 가정에 한 권쯤은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제 책을 홍보한 것 같네요. 네, 사실은 홍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권장드립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방국세청 IRS에서 금년부터 감사를 50%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